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미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눈밑 지방 재배치 늦게 하면 망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제목을 약간 일부러 자극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을 만든 이제 주제 또는 이유가 지방 재배치를 너무 늦게 하려다가 또는 뭐 무서워서 늦게 할 수도 있고 괜찮겠지 하고 늦게 할 수도 있고 뭐 늦게 해야 더 효과를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지방이 불룩해지는데 그걸 놔두게 되면 피부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수술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심해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니까 그 변화량은 더 커요. 이렇게 심한 분이 이렇게 좋아지면 변화량은 크니까 똑같은 수술비를 내는데 변화량이 크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 환자들을 이제 하고 나서 경과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은 이 변화폭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많이 좋아졌으니까 만족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좋아진 건 맞는데 이 결과가 내 기준에는 성에 차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가 남았다 이거죠. 제가 봐도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잔주름이 남았다든지 아니면 불룩한 게 조금 남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 사진을 찾아보면 너무 심했던 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러니까 수술 직전에 디자인할 때 동의서 작성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주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피부 처짐이 남을 수 있습니다. 불룩한 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다 설명을 하고 하는 상담 때도 이미 설명했을 것이고 수술 직전에 동의서 받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건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수술 후 경과를 보실 때는 그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고 의사분 너의 사정이고 나는 지금 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 또는 이런 문제가 남았다 아쉬움이 있다 라고 저한테 이제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막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 영상의 주제가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경각심을 드리고자 이제 하는 얘기니까 제가 오늘 사실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제 기준 또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수술 잘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한 분을 수술했기 때문에 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변화량이 크고 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문제라도 남기고 싶지 않으면 수술을 좀 일찍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보여드리는 분들 중에 초반에 젊은 분들이 문제없이 해결된 케이스들도 보여드릴 것이고 40대 50대 분들이 좀 늦게 하셨지만 또 문제없이 개선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문제가 남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는 실제로 저한테 어떤 분이 보면 잘 됐다고 또는 제가 봤을 때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아쉬움을 토로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서로 막고자 수술은 가능하면 일찍 하는 것이 좋다. 더 피부가 늘어나기 전에 불룩해짐이 심해지기 전에 범위가 늘어나기 전에 작을 때 하시는 게 어떤 피부의 데미지를 줄이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 또 이제 하안검 수술을 더 미루거나 안 하게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하려면 결국 밖에 피부를 째야 되니까 그걸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세대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일찍 다들 하는 추세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추세에 합류해서 괜히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다. 괜히 제가 일찍 하시라고 자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늦게 했을 때 어떤 약간의 문제들이 남을 수 있는지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좋아졌다고 좋아할 일이 마냥 아니고 약간의 문제라도 남으면 뭐 컴플레인 하실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리 제가 뭐 설명을 하고 말을 고지를 하고 뭐 동의를 구했던 간에 문제가 남은 건 사실인 거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막기 위해서 이번 영상 한번 사진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반에는 수술을 일찍 하셔서 문제없이 개선된 케이스들이 나올 텐데 이런 분들에게서 돈 받으셔야 되고 좀 교훈을 얻으셔야 되는 거고요. 젊은 분들이 수술을 했을 때는 아직 피부가 늘어나지 않고 피부에 탄력이 있기 때문에 피부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해도 이렇게 피부가 다시 팽팽해지면서 불룩했던 게 들어가면서 모든 문제가 개선이 된다. 이 정도 튀어나왔을 때 수술을 해주면 아주 좋다 라는 점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케이스도 이제 젊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피부 탄력이 아직 있는 젊은 분이었기 때문에 불룩한 게 잘 없어졌고 애교살 밑에 있던 이 선은 이거는 주름이라기보다는 애교와 어떤 눈 밑의 경계라고 보셔야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진해지는 주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가 남은 거는 사실 어떤 문제는 아니고 어떤 수술 교정의 대상도 아니죠. 이건 애교살의 경계인 거예요. 수술의 대상은 그 밑에 있는 눈밑 지방 또는 더 밑에 있는 이제 눈물고랑
지방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남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눈 밑 지방은 잘 개선이 되었죠. 다음 분은 좀 다크서클이 색깔이 많이 진한 색소 침착이 제일 문제였던 분이었는데 이런 분도 사실은 완전히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반쯤 옅어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수술을 해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져서 반 이상 옅어진, 약간은 남았죠. 색소 침착 이 부분은 사실은 일찍 하시든 늦게 하시든 사실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피부에 이미 색소가 침착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도 이제 일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이 뭐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20대 때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알러지 비염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쪽 코 점막 부비동 이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점막이 부으면서 이런 정맥 우려리라든지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남들보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개념으로 좀 더 불룩해지기 전에 색깔만 진해도 수술하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분도 조금은 늘어났지만 아직은 많이 피부가 늘어나거나 처진 분은 아니라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 다시 잘 팽팽해진 모습이고, 피부가 수축하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해주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름 없이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분들부터 이제 조금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도 뭐 피부가 이제 약간 두께가 있는 분들이 사실 결과가 좋죠. 왜냐면 그만큼 탄력이 좋고 팽팽하다는 뜻이니까. 나이가 있으시더라도 피부가 좀 두꺼우신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 효과를 더 보실 수 있는 게 맞아요. 얇은 분들이 더 불리하죠. 아무튼 이분도 약간의 눈물꼬랑이 남았는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 늦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이분은 이제 피부가 좀 얇고 약해 보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만 늦으면 약간의 그 피부 처짐 남은 느낌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분도 오른쪽에 보면 아주 약간의 피부 처짐이 남았죠. 그래서 조금만 더 늦었으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고, 그렇다고 지금 이 정도 케이스에서 한검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 최대한 늦었다면 늦었지만 그래도 효과를 최대한 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도 눈밑이 좀 불룩한 40, 50대 되는 여성분 같은데, 이런 분이 이제 이미 피부에 좀 주름이 생겨 있고, 이분도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은 뭐 많이 개선됐고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있는 어떤 잔주름들이나 이런 부분을 약간은 아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더 빨리 수술해야 된다라고 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였죠. 다음 분의 경우는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 탄력이 좀 떨어져 있죠. 피부도 얇다 보니까 잔주름들이 수술 전에 봐도 약간씩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째지 않고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게 되면 잔주름들이 좀 더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진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주름선이 조금 더 진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뭐 불룩했던 부분은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주름이 약간은 진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나는 되게 좋아졌다, 만족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왜 나 주름이 진해졌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더 일찍 피부가 얇고 약할수록 더 일찍 40 이전에 보통 30대 때 수술을 하시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분의 경우 이제 좀 수술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불룩해져서 오셨죠. 진행이 많이 된 거죠. 피부도 좀 얇고 약하신데 이렇게 너무 수술을 미루다 보면 뭐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이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되면 피부가 수축하는 능력이 못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겠죠. 앞에 분들보다 더 심하시니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서 지방 재배치를 최대한 이분하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서도 왼쪽 밑에 보면 약간의 불룩함이 남았죠. 그래서 지방을 또 너무 과감하게 빼다가 또 들어가 보이거나 꺼져 보이게 하면은 또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불룩하게 남은 거는 지방을 좀 더 제거하는 재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꺼져버리게 되면 눈 수술이 아닌 지방 이식을 해야 된다거나 완전 새로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좀 더 불편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불룩하다고 해서 제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얼만큼 제거해야 정확히 평면이 된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경험에 의존해서 적당량 제거하다 보니까, 그리고 피부가 이제 약간 늘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방을 아무리 이분하게 잘 재배치를 해도 밖에 있는 피부가 이렇게 약간 남는 느낌, 처진 느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술을 좀 더 빨리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전후를 비교하면 너무나 좋아졌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실 수도 있지만 남은 피부 처짐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좀 더 빨리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케이스였고요. 마지막 케이스가 이제 좀 주름이 많은, 나이도 좀 제일 많으신 분이었는데요. 하안검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눈도 약간 뒤집혀 있는 약간 외반형 눈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가능하면 최소화 또는 안전한 수술을 원하셔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기로 했고, 이 눈 안쪽에 있는 불룩함을 많이 해결을 했죠. 하지만 이 약간의 그 파인 느낌, 눈물꼬랑이 워낙 진하셨기 때문에 그게 남았고, 피부 처짐도 수축을 어느 정도 해줬지만 그래도 좀 남았고, 잔주름도 좀 남았죠. 효과를 많이 봤다 또는 잘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왜 문제가 남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경우라서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수술을 좀 더 빨리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서로 뭐 어떤 아쉬움이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고요. 이미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제도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수술을 일찍 하셔야 된다. 뭐 절대 바빠서 또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못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시간을 내셔서 눈밑이 불룩한 문제가 생긴 거를 놔둔다고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악화돼. 100% 악화돼요. 얼마큼 빠른 속도로 악화되냐의 문제지 그대로 유지될 일은 없어요. 노화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눈밑이 불룩해지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제 40 되기 전에 30대 후반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기 늦어도 40 이전에는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불룩함이 느껴지면 거울을 볼 때 내가 눈밑이 불룩하다는 게 느껴지셨으면 바로바로 수술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좀 둔한 분들은 내가 이게 튀어나온 건가 싶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많이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내가 인지를 하면 그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수술을 알아봐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